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1호입니다. 최근 SK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인 테라파워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인수 소식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원전기술력 조속복원 지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오르비텍이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며 4,695원 저점에서 단기간 7,330원까지 고점을 형성 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오르비텍 혹은 솔본 중에 한 종목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오르비텍을 조금 선택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혹여나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다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영상밖에 없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댓글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혹여나 내가 가진, 혹여나 나를 속썩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곳에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심하니 이 종목 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분석 영상이 밀리지 않는다면 빠르게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르비텍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권유를 위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 강요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잠깐만 감사 인사하고 바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신비한 주식사전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이렇게 이 화면에 후원하기 링크를 제가 설정해 놓은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어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보시고 제 구독자분이신 앵두콩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짧은 시간 감사 말씀 전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비텍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르비텍이 2023년에 EU 원전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국책과제를 통해서 30여 개의 해체 기술 및 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07년에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관리 용역 첫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원전 용역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16년 UAE 바라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수주해 해외 진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르비텍이 원전 관련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한울 3, 4호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다시 시작될 거란 기대감이 커 보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려면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공사가 재개되려면 12월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신한울 3, 4호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워낙 큰 틀의 변화인 만큼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아무리 빨라야 내년은 되어야 공사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의 조정폭은 단기 기대감으로 상승한 급등과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졌을 명분이 충분했는데요. 원전은 미래의 먹거리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에너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한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이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가장 효율적인 건 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말고도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수력이 있지만 이 원전 에너지를 능가할 만큼의 대체 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르비텍 테마 자체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전주의 3대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3대 테마가 뭐냐? 첫 번째가 제약 바이오 테마이고요. 두 번째가 친환경 테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대체 에너지죠. 왜냐면 이 세 가지 테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인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에서 수명 연장을 위한 신약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게다가 옛날에 비해 1980년도 70년도에 비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할 테마이고 친환경 말 그대로 삶이 자체가 편해지면서 이 복잡한 도시 환경에 사람들은
좀 답답함을 느껴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돈에 대한 물질적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에 환경이 바빴어요. 그리고 고도로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의 정점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고 싶어 하는 환경이 바로 복잡한 대도시가 아닌 이런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환경 테마, 어떻게 하면 저탄소 배출을 해서 이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게 되고, 세 번째로는 바로 대체 에너지. 이 환경과 대체 에너지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대체 에너지가 전력이나 아니면 석유, 석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태양광, 수력, 풍력인데, 전력은 우리가 꼭 삶에 있어서 필요하잖아요. 그럼 태양광과 수력, 풍력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대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을 했어요. 원전 자체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환경오염에도 주범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로는 대체하기가 힘들다. 원전을 다시 한번 원전으로 전력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탈원전을 백지화하면서 지금 이 오르비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태양은 말 그대로 오전이고 낮 시간대만 그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고 밤 시간대에는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있고, 수력도 역시 가뭄이나 겨울로 인해 강이 얼어붙었을 경우 이 물의 조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 바람의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 전력을 대체하기에는 이 풍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 큰 비용과 그리고 설립할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네모 박스권 구간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이집트 원전 관련 이슈와 중국의 원전 건설 소식이 전해 들려오면서 그로 인한 내용들로 인해 원전 관련주들이 그 2021년 당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눌리면서 2022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원전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선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에 정부 발표 예정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신한울 3, 4호기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럼 12월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때 무엇을 했느냐, 가동 중지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운영 기간을 조금 더 늦추는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급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당선이 된 이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부터인데 공약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기 쇼맨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방안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있으면, 그럼 몇 달 뒤에는 벌써 12월이잖아요. 12월. 이 12월 때 이 신한울 3, 4호기가 포함되면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세력이 본격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여기 돈 쓰는 적 보이시죠? 돈을 써가며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간 자체가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개월의 텀을 가지고 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악성 대기 매물들을 소진시켜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고 털어내고 올리고 털어내고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매집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일봉상 22비평선이 노란색이죠. 이 22비평선이 주가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을 보이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우상향을 하는 시점에서 횡보 또는 이렇게 상승 시점에 이 주가가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가격대. 그때 이 주가를 밑으로 돌파했을 때 매집의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 종목 세력이 얼만큼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매집이 맞는지 아니면 물량 테스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명분은 충분히 있었죠.
그쵸. 그리고 30번 동호 지금 생각보다 이 십자형 캔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대중의 관심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력이 지금 이곳에서 테스트가 아닌 매집과 익절을 반복하면서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 구간대에서 보이시죠? 이 구간대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추세 자체가 밑으로 빠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신다면 저는 6,500원 이하부터 매집을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요. 우선 분봉상에서 횡보를 또는 상승 중에 있는 상태에서 꺾이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무조건 관망이거든요. 관망을 한 상태에서 이 6,500원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그때 매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게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봉으로 봤을 때 세력이 들어올 땐 매수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십자형, 비석형, 잠자리형 캔들, 이런 캔들들이 발생된다는 건 아직 개인들의 이슈를 주목을 할 만큼 크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 개인들의 물량, 기존에 이 고점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진짜 완전히 관심이 없으면 거의 차트 자체가 십자형, 비석형, 잠자리형 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0분 봉에서도 티가 날 정도로 많은데 지금 30분 봉에서는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많지는 않잖아요. 들어올 때 확실히 들어오고 나갈 때는 확실히 나간다. 이런 거는 개인들이 같이 따라 붙으면서 세력도 매집을 하니까 똑같이 이 개인들 위에 악성 대기 매물들을 소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떨어질 때에는 유독 이런 십자형, 잠자리형, 비석형 캔들이 많고 올라갈 때에는 확실하게 장대 양봉과 음봉이 확실히 세워주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12월까지는 무조건 모아 가셔야 돼요. 12월까지는 모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12월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시나리오 3, 4, 5기가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매집하지 마시고 12월까지는 좀 관망해 보시다가 이 기본 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좀 높은 가격이지만 그때라도 매집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식은 예측이 아니잖아요. 대응이죠. 그렇지만 미래적인 잠재적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재료는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나리오 3, 4, 5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12월쯤에 발표가 된 후에 대응을 해보시길 권유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